네, 안녕하세요. 7장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하기라는 장이고요. 반복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루프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세스 어레이라는 것을 배워봄으로써 두루프와 세스 어레이가 굉장히 찰떡으로 잘 조합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7.1장에서는 두루프 구문을 통해서 반복적인 계산을 어떻게 심플하게 만드는지, 같은 의미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된 코드들을 어떻게 또 심플하게 제거를 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의 시나리오가 주어졌는데요. 어, 이자를 비교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5만 달러를 이제 어, 통장에다가 넣고 그것을 1년에 연이율 4.5%인 걸 1년에 한 번 받는 것과 분기마다 받는 것, 그 둘이 얼마나 원리금의 차이가 나는지 이제 비교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복리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1년에 한 번 이자를 한 번 받는 것과,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과 분기마다 이자를 받는 것은 누가 더 클지 비교를 해보는 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쿼리를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어, 1년에 한 번 받는 거는 이 원금에다가 그냥 단순히 0.04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2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마다 받는 것은 2250달러가 이자가 되겠네요. 5만 달러의 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기마다 받는 것은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네 번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누적으로 더해 가야겠죠. 1분기 받은 것의 이자는 또 이제 2분기에 이자를 책정할 때 또 더해질 것이고, 2분기까지 받은 이자는 또 3분기에 더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총 2288.25달러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연간 받는 것보다 한 38달러 정도 이제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리의 개념에서는 이제 이자를 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걸 시나리오를 낸 게 아니라, 여기서 주로 보셔야 될 것은 이 쿼리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1년 동안을 비교했는데 20년 동안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 이제 20년에 분기가 몇 개 있죠? 곱하기 4 하면 80개죠. 그래서 총 해서 이게 100주를 정말 적어야 되냐라는 건데, 이것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 바로 예상하셨다시피 두루프를 사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세요.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연간 비용이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이율로 20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분기 이율로 20년씩 받는 것의 그 쿼리를 방금 100줄로 적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두 루프라는 게 뭐냐면, 이 두라는 것은 반복 횟수예요. 반복 횟수. 반복 횟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행위를 반복할 거냐면은 이 행위가 오는 이 루프절이 바로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루프라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해라 라는 게 두 루프 구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do라는 것은 이 앞쪽에 이 to라는 걸 앞쪽에 시작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정지 값이 들어올 수 있고, 보통은 이 by라는 걸 생략하게 되면은 1씩 증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멈춰라 라고 하면은 이제 1, 2, 3, 점점점 해서 10 이렇게 되는 건데, 이 by라는 인크리먼트 증가량을 예를 들어서 그 뭐 2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1, 3, 5, 점점점 9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증가량 같은 경우는 생략 시 1만큼 증가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은 아무래도 자주 쓰이는 거는 1만큼 증가하는 게 자주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복할 구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복 두 구문의 첫 번째 일반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값과 to를 쓰고 정지값을 써준 다음에 증가량도 써주는 식으로 이렇게 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실행해라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생략시 기본값으로 1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1씩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라는 것은 이쪽에 나오게 되는 값인데요. 이것은 이제 초기 값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행값 두가 몇 번 실행할 건데 그 첫 번째 스타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1을 많이 쓰는데 뭐 1부터 이제 10번 반복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20부터 30 이렇게 써도 10번 반복하는 거긴 하죠. 증가량이 1이라는 걸 가정하면. 그래서 초기값 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지값도 이제 10을 1하고 쓸 수도 있고 뭐 30이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인크리먼트는 이제 증가량을 뜻하는 건데 뭐 1, 2, 3, 4, 5 이렇게 1씩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음수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이 10이고 정지 값이 0이라고 하면 음수 값이 이제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 19, 8, 7, 6, 5, 4, 3, 2, 1, 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량이 양수인 경우에는 보통 스타트 값이 작고 엔드 값이 크게끔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인크레먼트가 양수로 증가하면서 정지값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증가량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스타트 값이 크고 이제 정지값이 작아야 점점점 작아져서 작은 값 엔드에 도달하겠죠.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증가량이 양수인데 점점 그 엔드 값을 작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양수 값이 점점 이제 점점 증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크고 얘가 작다 보면은 큰 거에서 계속 무언가를 더 해 나가면 절대 작은 값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반복 두 스테이트먼트의 또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0에서 종료를 할 건데 이게 이제 1부터 10일 때까지는 루프를 실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do가 이제 do A to B, A와 B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루프절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범위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실행하지 않고 이제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그 루프가 종료될 때 항상 i가 가지는 값은 정지값에 1 인크리먼트 초과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예시로 봤을 때 i가 10일 땐 당연히 이제 루프절을 실행하겠죠. 루프절을 실행할 텐데 그럼 i가 언제 처음으로 루프절을 실행하지 않게 되냐면 i가 11일 때죠. 그래서 그 이 11이라는 거는 정지값에서 플러스
인크레먼트인 거죠. 그래서 최초로 정지하는 값은 정지값에서 1 인크리먼트를 초과한 값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퀴즈를 보면은 그 두루푸즐의 실행은 이 끝난 후에 인덱스 베리어블의 값은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1에서부터 5까지 실행하는데 인크리먼트가 생략됐기 때문에 1씩 증가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이제 6에서 멈추는 거죠. 6이면은 이 범위를 넘어가 버리니까요. 마찬가지로 2에서 8까지 하는데 인크리먼트가 2입니다. 그래서 2, 4, 6, 8, 10 이런 식으로 10에서 정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부터 2로 줄어들 건데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8, 6, 4, 2, 0 해서 정지했을 때에는 2에서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에서 한 칸 더 간 0에서 정지를 하고 인덱스 베리어블의 값은 0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두루푸절의 일반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A, to B 해서 스타트 값과 정지 값을 적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리스트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트를 펼쳐놓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실행하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실행하지 마라, 멈춰라라는 식으로 그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은 months라는 값이 이제 January, February, March라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면은 루프절을 실행하고 그게 밖에 벗어나면은 실행하지 않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1, 3, 5, 7, 9만 해당이 될 때 루프절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정지하고 그 다음에 i 값이 이제 그 변수 값을 가지게 되면 1번 변수, 2번 변수, 3번 변수 값을 가지게 되면은 또 루프절을 실행하고 그 외에는 정지하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루프의 로직은 좀 이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쿼리를 실행해요. 근데 실행을 하면은 그 PDV가 초기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드 스테이트먼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쿼리를 읽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끝에 다다랐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execute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를 시작하고요. 여기서 비로소 이제 두루프 구문이 실행이 되고요. 그게 이제 두루프 구문의 그 두에 있는 인덱스 베리어블 요 녀석이 이제 범위 밖으로 넘어갔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해요. 둥글둥글둥글 실행을 하다가 드디어 범위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 관측 값을 내어 보내고 다시 초기화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그 인풋 데이터의 모든 행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그 행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스텝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비즈니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5,000달러씩 이제 매년 적금을 할 거예요. 1년 매년 초에 그 5,000달러씩을 넣을 거고 연이율은 4.5%예요. 그랬을 때 그 2008년에서부터 매년 2010년까지 이런 식으로 적금을 했을 때 복리로 최종 마지막 만기 2010년 만기 시때 원리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요. 관련 쿼리를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 자본금은 5,000달러씩 계속 연초에 넣어요. 연초에 넣고 그 다음에 연이율은 4.5%입니다. 복리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sum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캐피탈이라는 변수가 이제 처음 생겼지만 초기 값이 0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장 그 1권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sum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캐피탈에 그 더해지는 누적되어지는 변수의 그 초기 값은 처음에는 최초 시작 시 0으로 세팅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어가 2008일 때는 아웃 오브 레인지가 아니죠. 그래서 5천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이자가 더해지고 또다시 1년이 지나고요. 2009는 2008과 2010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또 5천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붙고요. 네, 2010이 되죠. 2010도 2008과 2010 안에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또 5천 달러를 넣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받고요. 그리고 한 해가 또 흘렀습니다. 2011이 됐어요. 2011이 되면은 드디어 2008과 2010 범위 밖을 벗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제가 7장 7-7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그 루프를 종료할 때 인덱스 베리어블의 값은 1 인크리먼트 초과한 값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어라는 것도 인덱스 베리어블이었는데 얘가 이제 정지를 할 때는 2010이라는 게 스탑 값이죠. 스탑 값에 더하기 1 increment 해가지고 증가량만큼 더해진 2011에서 정지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지를 하고 최종 출력 결과값은 2011년에 16,390.96달러를 원리금으로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최종 결과물 2011년에 16,000달러를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게 됐는데 이제 매년 2008, 2009, 2010, 2011 이렇게 다 매년 얼마씩 원리금이 누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려면 어떤 쿼리를 넣어야 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 두 루프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결과값을 출력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캐피털 이쪽 다음에 아웃풋이라는 것을 써놓으면은 그 매 실행마다 결과를 관측치로 뽑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실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아웃풋을 넣으시면 돼요. 요 사이에 아웃풋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즈니스 시나리오입니다. 이 오리온 스타에서는 각 부서마다 현재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의 매년 증가율을 옆에 기재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미래에 몇 명이 될 것인지 한번 예측해보는 것을 요청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현재 직원에다가 그 증가율을 더해서 그 다음 해에는 1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웃풋해서 출력을 해내고 1년 뒤에 직원 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직원 수도 이렇게 곱해가지고 뽑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6년 뒤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지금 2년 뒤라서 두 번을 썼는데 그러면은 이걸 6년 뒤라고 하면은 이거를 6번씩 이렇게 쓸 거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do year 1부터 6까지 해서 그 total employees가 증가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고 그때마다 관측치로 뽑아내라라는 얘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심플해지죠. 그랬을 때 결과를 보면은 그 1년에서부터 6년까지의 그 직원들의 증가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부서가 이렇게 6년 동안 결국 129명까지 증가하네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다시 또 퀴즈가 나왔어요. 엔지니어링 부서의 직원 수가 75명을 초과할 때는 몇 년이 걸릴 것이며 그때 에 멈추려면은 그 수가 몇 년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몇 년까지 예측하라라고 하면 얘를 조정해주면 되잖아요. 얘가 이제 6이 스탑 값이니까 만약에 뭐 10년 뒤에 직원 수가 엔지니어링 부서가 75명을 초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10년이라고 10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걸 이제 그걸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건적 반복문을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적 반복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do while과 do unti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 while 이하의 조건문이 참일 동안에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while 안쪽에 조건문이 true이면 실행을 하고요. false이면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 판단 여부를 위쪽에서 실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위쪽에서 판단한다. 이까지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그 뒤쪽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while은 조건문의 판단 여부를 윗단에서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이 이제 최초로 false가 나면 루프는 아예 실행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인데 쿼리라는 것이 이제 위에서 그 아래로 실행하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문이 이제 while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처음부터 false가 나버리면 아예 얘를 실행 자체를 안 하고 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이 최초로 false가 나면은 루프는 아예 실행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두루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do while은 기억해 주시는 게 조건문의 판단 여부를 위에서 실시하고 최초로 조건문이 그냥 처음부터 false가 나버리면은 아예 실행조차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do until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참이될 때까지만 실행하는 거예요. while과 반대로 false일 때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true면은 멈춰요. 그 다음에 while과는 반대로 조건문의 판단 여부를 아래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절이 하나도 만족한다라는 게 이제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all true가 돼버리면 true면 멈추잖아요. until은 처음부터 true여버리면은 while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행 자체가 안 됐는데 얘는 아래에서 조건문 판단을 하다 보니까 until 문이 위쪽에서 작성됐지만 평가는 아래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조건절이 참이 되더라도 루프는 최소 한 번은 수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놓고 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았네. 근데 일단 실행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while은 실행하기 전에 판단을 하니까
거짓이면은 실행 자체를 안 하죠. 근데 until은 밑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일단 한 번은 실행을 무조건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매년 5,000달러씩 4.5%의 연이율로 저축 시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해는 언제인가라고 했습니다. 매년 5,000달러씩 4.5%의 연이율로 저축 시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해는 언제인가라고 봤을 때 그 캐피탈 원리금이 100만을 넘어설 때까지 1을 더해갈 것이고 5천을 더해갈 것이고 4.5%의 연이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52년째 최초로 1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네요. 자, 이것을 두 while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 until을 while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until은 false일 때 아래를 실행을 하죠. 근데 while은 이 괄호 안에가 true일 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피탈이 100만보다 이하일 때만 계속 1씩 더해가고 5천만 원씩 더해갈 것이고 그 다음에 5,000달러씩 더해갈 것이고 그 다음에 4.5% 이유를 더해갈 것이에요. 그래서 until을 while만 바꿔줘서는 안 되고 이 조건까지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두루프 절의 두루프의 컨디션 절 부분을 한번 보면은 두루프 문과 조건절 while 또는 until 문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do 다음에 인덱스 베리어블 스타트, 정지, 스탑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써줄 수도 있어요. 응용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do while 또는 do until만 사용하게 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 자체를 until과 while 말고도 이제 A to B를 통해서 또 하나의 정지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while과 until만 쓰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스타트와 스탑 값을 더 추가해 줌으로써 강제로 종료를 시킬 수도 있겠죠. while에서 스탑이 안 되면 인덱스 베리어블로 스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일단은 1부터 30년까지 계속 더해 갈 건데 자본값이 25만 달러가 넘어서면 또 정지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25만 달러를 넘던지 횟수가 30년까지 가던지 둘 중 하나가 먼저 만족되면은 정지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until절은 아래에서 체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년 1씩 더해 갈 건데 맨 아래에서 until 조건문이 체크가 된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은 27이 돼 버립니다. 27이 되면은 25만 달러를 넘어섰죠. 네. 원래 사실 이 26만 4,966은 26년의 원리금이거든요. 근데 얘가 왜 1이 더 같냐면 until이기 때문에 그래요. until은 25만이 넘어도 한 번 더 실행이 된다고 했죠. 왜냐면 밑에서 체크를 하니까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until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조건절을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7년에 26만 4,966달러를 완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25만이 언제 넘냐면은 27년째에 넘어요. 제가 다시 지우겠습니다.
네, 27년이 되면 25만 달러를 딱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넘고 나서 밑에 가서 언티를 만나면 25만을 넘었으니까 25만을 넘었으니까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횟수는 27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그 while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27년째에 26만이 돼버렸는데 얘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어 하나를 더 추가받고 그 다음에 캐피탈 가지고 얘를 검사를 받으니까 이제 넘어요. 25만을 넘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아래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어는 하나 더 받았죠. 그래서 while문을 쓰면은 얘가 28로 종료가 된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두루프를 또 두 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티드, 그러니까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프 안에 또 루프가 있는 거예요. 두 루프 안에 또 두 루프가 있는 건데 그 루프마다 서로 다른 인덱스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루프 안에 또 루프가 있죠. 이렇게. 그 5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매년 초에 5천 달러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기마다 어, 이자를 받게 되면은 그 5년 뒤에 원리금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제 5년 동안 그 분기마다 이자를 수령하니까 1년에 4회씩 계속 이자를 수령하겠죠? 그 다음에 이를 5년간 반복하면은 결국 20번의 콜리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루프 구문을 두 번 사용함으로써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분기마다 받았을 때 5년 뒤에 매년 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매 분기마다 관측치를 어, 여기 이제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웃풋을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 분기마다 어, 그 이제 관측치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비즈니스 시나리오인데 은행이 세 개가 나와요. 은행이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각 은행은 이유를 이렇게 줘요. 네. 연이율을 이렇게 주는데 매년 5천 달러씩 이제 그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그 분기마다 복리로 받았을 때 최종 만기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당연히 이율이 높은 곳이 제일 많은 원리금을 주겠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주는지는 각각 다 비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위에서 이제 20번 5년 동안 분기별로 받게 되면 20번의 쿼리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은행이 3개가 있으면 60번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은행 한 군데에서 분기마다 5년씩 하게 되면은 이제 20번의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 은행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셋해서 이 안에 은행 3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한 행에 한 은행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니까 그게 3개의 행이 있으면 결국 20번 곱하기 3 해서 60번이 후루룩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쿼리를 짤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은행 각각에 5천 달러씩 저축을 할때 만기이자 비교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므로 캐피탈의 초기 값은 각 은행마다 0으로 리셋이 돼야 됩니다. 네, 얘가 이제 반복을 하는 동안에 캐피탈은 은행이 바뀌면 0으로 리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캐피탈 이퀄 제로라는 것을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 어, 뱅크 앤 트러스트에서 0.0318이라는 연이율을 주는데, 첫 번째 실행은 하고, 이제 두 번째 반복에서는 세이브 뱅크에서 0.0321,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에서는 내셔널 세이빙 앤 트러스트에서 0.0328이 이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만기 시 원리금은 다음과 같고요. 예상했던 대로 세이빙 앤 트러스트가 제일 이자가 높은 만큼 5년 만기 시 원리금은 제일 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번에 좀 양이 많은 관계로 연습 문제는 각자가 좀 해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어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또 새로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게 됐는데, 어레이가 뭔지 한번 배워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라는 것은 어떨 때 활용이 되냐면 반복적 계산에 수행되는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앞서 이제 두루프도 반복적 계산에서 활용이 될 수 있었는데요. 어레이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특성의 변수들을 아주 대량으로 생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별 비교도 가능하고, 룩업 테이블의 참조를 수행하는 데에도 어레이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레이 랭귀지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해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묻는데, 사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레이 문을 다른 데서 본 적이, 저는 R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있었는데, 일단은 크게 중요한 퀴즈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분기마다 기부를 했어요. 이렇게, 어, 120, 2674번은 1분기에 15%, 아니 그 15, 뭐 달러? 네. 그러니까 이제 15%씩 계속 본인의 뭐의 15%인지는 모르겠는데 월급의 15%를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이 개인이 기부한 금액의 25%를 회사에서 추가로 더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건강보험료 우리가 내면 회사 이제 기여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납부금도 포함돼서 우리의 이제 건강보험료랑 연금이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개인이 15%씩 기부를 하면은 그 15%의 25%를 회사가 추가 지원을 해서 함께 기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마다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개인이 기부를 했을 텐데 거기에 1.25씩 더해 가는 거예요. 이제 25%를 더 추가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쿼리를 4개를 이렇게 4줄을 이렇게 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아까는 15%씩 넣었는데 18.75%가 됐죠. 그래서 회사 지원금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쿼리가 반복되니까 두루프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두루프가 이제 하려면 이 변수 이름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변수 이름들이 다 다르죠. QTR1, QTR2, 3, 4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루프를. 그래서 두루프를 사용하기에는 QTR 변수들이 각자 다르다. 네, 이것을 참고하는 거고 7-25페이지에 루프에 등장하는 변수들은 모두 같음을 확인하시라고 제가 메모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스 어레이를 사용하면 심플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PDV가 이제 아웃풋 데이터를 만들기 직전에 접시거든요. 이 접시, 변수 접시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채워넣게 되는데 이 변수 접시를 어레이가 참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어레이라는 것은 일단은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에는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텝 동안에서만 그 어레이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자체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린 이 네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변수들의 컨트리브라는 이름의 어레이를 지정을 해줄게요. 네, 그랬을 때 얘를 컨트리브라는 어레이를 지정했을 때 이 qtr1은 첫 번째 요소, qtr2는 두 번째 요소, qtr3는 세 번째 요소, qtr4는 네 번째 요소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한테 별칭을 붙일 수 있어요. 컨트리브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컨트리브 중괄호 하고 1이라고 하면 걔는 qtr1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컨트리브 2라고 쓰면은 qtr2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컨트리브 4라고 하면은 qtr4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레이의 기본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여기서의 어레이는 qtr이라는 원이라는 숫자 변수에 대해서 컨트리브라고 대체를 해버렸는데 만약에 qtr이 문자형 변수였으면 문자를 이제 어레이가 참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문자로 이제 그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레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레이 컨트리부트 4개 그 다음에 그 4개가 하나, 둘, 셋, 4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별칭들이 달리게 되는 거죠. 요소의 이름이. 또는 여기가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매번 정의하기가 귀찮다라고 하면은 별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몇 개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4라는 것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qtr이 몇백 개면 헤아리기가 귀찮으니까 별 표시로 대신 퉁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qtr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규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숫자만 바뀌는 규칙이 있으니까 qtr 쌍점을 이렇게 찍으면은 더 심플하게 어레이 문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레이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캐릭터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문자형 모든 변수를 지칭을 하게 되고요. 뉴머릭이라고 쓰시면 숫자형 모든 변수를 지칭하게 되고요. 올이라고 하면은 모든 변수를 지칭합니다. 근데 대신 이거는 좀 지양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들어올 변수들은 문자 또는 숫자만 와야 돼요. 문자가 올 거면 싹 다 문자여야 되고 숫자가 올 거면 싹 다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근데 all이라는 걸 써버리게 되면은 문자 숫자가 같이 딸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굉장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레이를 다시 또 정의를 하자면 또 특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레이로 지정하고 싶은 변수들이 서로 이름이 닮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접하게 위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Q1과 THRDQ와
Q2와 Q4를 어레이로 지정하고 싶어요. 일단 이 네 개는 같이 인접하고 있지도 않고요. 왜냐면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아까 QTR처럼 그 규칙이 있지도 않아요. 얘가 뭐 QTR로 묶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적어 놓고 AMT라고 별칭을 정해 놓으면은 AMT1, AMT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를 매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실행하고 다음에 로그 창을 봐라.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됐냐라고 하는데 음, 예를 들어서 QTR 1에서부터 4라고 하면 4개가 있는데 그건데 3개만 이제 요소를 작성했어요. 또는 4개가 왔는데 그 이상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럴 때는 subscribe 별칭과 숫자가 요소의 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난다고 하니까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여기를 4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어레이와 반복 두루프는 같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어떻게 자주 사용되는지 볼 것이고요. 음, 자, 만약에 요 쿼리를 실행했을 때, 그, 분명히 i가 1부터 4까지 다음을 반복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 데이터를 보면은 i가 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keep 문에 i가 없기 때문입니다. i를 넣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i가 1일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contribute 1 해서 1.25 해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2일 때는 또 이렇게 3일 때 4일 때 그렇게 해서 쭉 반복을 하면은 단지 4개의 줄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앞서 이제 QTR 1, 2, 3, 4만 있으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로직이 쿼리가 줄어들었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걔가 만약에 이제 QTR이 뭐 100개다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이 5줄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그루프 구문과 어레이 구문을 같이 쓰게 되면 획기적으로 그 쿼리의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연습 문제도 한번 같이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레이를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레이 요소들을 변수 리스트인 것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QTR 1부터 4를 VAL이라는 어레이로 명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싹 다 더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of라는 키워드를 쓰고 QTR 1부터 4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다음과 같이 어레이 요소 이름으로 쓰셔도 됩니다. 역시나 결과가 이렇게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im이라는 펑션은 어레이랑 되게 잘 쓰여요.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그 이제 어레이를 입력했어요. QTR이라고 시작되는 것들을 contribute라는 요소로 명명을 했고 그때 이제 요소의 수는 contribute의 dim 차원이라는 함수를 입혀주면은 이게 넘버 엘리먼츠의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0개예요.
근데 저는 안 세려봤어요. 몰라요. 안 세려봐서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각각 컨트리브 1부터 100을 할당하겠죠. 이렇게 별이라고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리브가 몇 개인지 저는 안 세려봐서 모르지만 컨트리브에 dim이라는 펑션을 씌우게 되면은 얘가 총 몇 개가 있냐는 것을 뱉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라는 걸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1부터 시작해서 이 요소 수가 100이니까 100번까지 두루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두루프를 쓰려면은 스타트와 스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는 알겠어요. 1부터 시작하라는 건지. 내가 1부터 시작할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뒤에 스탑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탑은 필연적으로 제가 그 컨트리뷰 숫자를 세려봐야 반복할 횟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려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 이 dim이라는 걸 통해서 안 세려봐도 그 끝이 어딘 줄 아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쓰면은 1에서부터 결국 100번까지 반복하라라는 내용으로 세스는 알아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의 원래 엘레먼트랑 자주 쓰이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앞서 배웠던 dim이라는 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의 이름을 요인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요소의 개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쓰이는 게 이제 hbound라는 건데 요소의 상한선을 반환하고요. lbound라는 또 함수도 있는데 이제 요소의 하한선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면은요. 어레이 네임이 예를 들어서 A라고 명명을 했고 그 요소들이 A5, A6, 점점점에서 A104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104 빼기 5 플러스 1 하면 이제 100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세려봐도 DIMA라고 하면은 얘가 100이라는 것을 뱉어냅니다. 근데 상한선이라는 게 뭐냐면 상한선은 이 숫자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im은 100이었지만 h바운드는 104예요. 그 다음에 하한선은 또 이 수의 가장 작은 요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L바운드라고 하면은 또 5가 반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im과 h바운드와 L바운드의 차이는 이렇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탑 자리에 dim 어레이 네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방금은 뭔가 다른 변수에다가 dim 값을 이제 대입한 다음에 그 새로 만든 변수를 넣었지만 아예 이런 num element라는 변수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그냥 스탑 자리에다가 바로 dim이라고 쓰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어레이로 신규 숫자형 변수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레이로 이제 뒤에 qtr 같이 기존에 있는 변수들한테 요소를 할당을 했지만 이제는 기존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pct4라고 하면은 pct1, 2, 3, 4가 만들어집니다. 달러 표시가 없으니까 숫자형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months로 시작하는 6가지 변수를 만드는데 길이는 10인 문자형 변수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예시로 돌아와서 네, %라는 신규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라는 신규 변수를 만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4번의 이 사람은 QTR1에도 15% 그러니까 15만큼 기부를 했고 2분기에도 15, 3분기에도 15, 4분기에도 15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연간 60을 기부를 했는데 각 분기마다 그 기부 비율로 따지자면은 모두 같으니까 모두 25%겠죠. 그래서 이 기부액이 아니라 기부 비율을 연간 기부 비율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QTR은 기부액이고요. 이 퍼센트는 기부 비율이기 때문에 기부 비율로 이제 표현을 하려면 그 퍼센트라는 것을 이제 변수를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는 컨트리뷰트 한 다음에 토탈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로 나누면은 이제 각 4번마다 그 연간 그러니까 분기별 기부 비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부 비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원래 이러한 그 퍼센트라는 포맷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 이 퍼센트라는 특수 문자가 붙지 않았을 텐데 이 퍼센트라는 그 포맷을 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게 퍼센트라는 게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의 포맷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부액의 그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분기 빼기 1분기 기부액을 하면은 이제 그 증가량이 나오는 거고요. 또는 감소량. 또 3분기 빼기 2분기 하면은 또 이제 차익이 나올 거고 또 4분기 빼기 3분기 하면은 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어 어레이 스테이트먼트가 이걸 구하려면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이런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그 차액을 구할 때 얘 빼기 얘 빼기 얘 빼기 얘 이렇게 세 번 한 값을 표현하려면 몇 개의 어레이가 필요하냐고 하면은 두 개가 대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어레이와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 QTR1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2부터 4까지 담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레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담아진 어레이를 그, 그 2 빼기 1, 그 다음에 3 빼기 2, 그 다음에 4 빼기 3을 하고 그 빼기한 계산 차이를 저장할 때 쓰는 그 두 번째 어레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 두 개의 어레이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레이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QTR 1에서부터 4를 담는 어레이와 그 다음에 그 차이 3개를 담는 그릇을 어레이를 만들어서 첫 번째 그 차이를 저장하고 또 차이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차이를 2분기 빼기 1분기를 저장하고 있죠. 두 번째 3분기 빼기 2분기를 디퍼런스 2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4분기 빼기 3분기를 디퍼런스 3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이는 이런 식으로 값이 될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어레이에다가 할당문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타겟이라는 신규 변수를 만들 건데 거기에 초기 값은 50, 100, 125, 150, 200을 설정할 거예요. 이럴 때는 괄호 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 값을 넣었지만 문자 값을 넣고 싶을 때는 따옴표 안에 넣어서 표기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초기값 수보다 어레이 요소가 더 많다면 대응되지 않는 요소는 결측값을 부여받고 로그창에 경고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전에 배웠던 거죠. 그 어레이 할 때 어레이 대상이 되는 변수보다 요소의 수가 많거나 적으면 경고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레이 타겟 5개의 요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초기 값은 1, 2, 3, 4만 부여했다면은 5가 낙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측이 나면서 로그창에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텝 내에서 이 녀석은 참조 테이블로 사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원들의 기부액이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를 했어요. 1분기에는 10만큼 하고 2분기에는 20, 3분기에도 20, 4분기에는 15만큼 기부를 하라 했어요. 이 기부의 목표액이 있는 거거든요. 이 목표액과 실제 기부액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이 기부를 했는지 또는 얼마나 더 적게 기부를 했는지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QTR1부터 QTR4까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차이를 계산할 하여 담을 변수도 마련해 두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권고한 그 기준 기부액을 담을 네 가지도 적어둡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그 회사의 기준이 되는 기부액에 대해서는 드랍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전부 D 표시가 붙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때 굳이 이렇게 드랍을 하지 않고도 얘는 잠깐 참조만 했다가 버릴 변수라고 하면 이 temporal이라는 키워드를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지 계산만을 위해 사용되는 참고용 변수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tempor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드랍이라는 것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고 골이라는 그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회사의 목표와 보다와의 차이, 개인 기부액과 회사 목표와의 차이를 계산을 해낼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 지금 결측값이 있죠. 결측값이 있으니까 얘는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더하기 빼기를 할 때 그냥 더하기 빼기 기호를 쓰면 둘 중에 하나가 결측일 때는 결과도 결측이 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결측이면 0으로 간주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sum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측값을 0으로 자연스럽게 포장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보면은 그 이제 이 펜과 종이를 사용해서 그 어레이를 한번 짜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어레이 이름은 컨트리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 길이의 문자형이고요. AU, NZ, US의 초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이름은 컨트리고요. 그 다음에 요소가 3개고 길이 2의 문자형이고요. 임시 변수이면서 초기 값은 AU, NZ, US 값을 가지는 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 문제는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쭉 넘어가서 리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길었는데요. 그 반복 두루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스탑 값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스탑 값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값의 리스트를 주고 그 값이 일 때만 그 두루프를 실행하게끔 만들면은 그 이제 스탑 값이 없어도 루프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와 스탑을 줄 수도 있고 그 이제 아이템 리스트를 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o while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컨디션 테스트를 들어가고 do until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바텀에서 아래에서 이제 컨디션 테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 until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실행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 쿼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기 때문에 until은 아래에서 TF를 평가하니까 최소 한 번은 실행된다라는 의미고요. 반면 while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서 TF를 평가하다 보니까 자칫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t of range의 값의 두루프의 값은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제 두루프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두 2000부터 올해까지 한 현재 날짜의 연도까지 실행을 할 건데 이제 이 두루프가 종료될 때의 이역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올해가 지금 2025년이니까 2025까지는 두루프를 실행하다가 2026이 되면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아웃 오브 레인지가 되는 해는 20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싱글 어레이는 숫자형 값과 문자형 값의 요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거짓이죠.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오거나 문자만 와야 됩니다. 혼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어레이 정의에서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V1부터 V6라고 하면은 6개의 변수를 value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건데 여기 5개만 썼죠. 그래서 얘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얘가 6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틀렸거든요. 그래서 subscript의 숫와 items의 숫자가 이제 does not agree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do statement에서 매 요소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every 요소, 그러니까 every element 동안에 do statement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부터 시작하되 어레이 이름의 끝까지 끝에서 스탑하라라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매 어레이 요소들마다 다 두루프 구문을 실행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PDV상에서 저장하는 대신에 메모리상에서만 저장되게끔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냐면은 앞서 배웠던 temporary 키워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7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